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예전엔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엔 오히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의 쉼표를 잘 찍어야 합니다. 그 쉼표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산책, 아니면 시원한 음료 한 잔, 아니면 또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잠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시원하게 오늘 영주가 좋아와 함께 바쁜 하루 속 힐링 쉼표 찍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영주의 주요 소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영주 토파보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금주 핫 이슈 그리고 클릭 영주인 코너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시가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 500여 명의 기업인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이 가진 가능성과 비전을 공유하며 기업인들에게 영주의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영주시는 기업 맞춤형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올해 안에 100개 이상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은 완공되면 연간 760억 원의 경제 효과와 1만 명의 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네, 영주시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히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총 6,600여 가구에 각각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시는 3억 3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8월 중 순차적으로 가구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6일 국가유산청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영주시 무선마을을 방문해 만죽제와 해우당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사가 통과되면 2019년 괴형고택에 이어서 만죽제와 해우당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영주시의 문화유산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하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영주가 좋아해서 야심차게 마련한 새 코너입니다. 영주의 주요 소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영주 토파보기 시간인데요. 영주의 새로운 소식을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영주 FM 보도국장 김수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박수로 막 환영하고 계신데 첫 인사하는 자리잖아요. 네. 조금 길게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10한 5, 6년 전에 2, 3년 영주 FM 방송에 매주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뭐 저도 한 10한 5, 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좀 출연하게 되었는데 영주 FM 방송이 정말 잘 되길 기원하는 바라 뭐 마음으로 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10한 4, 5년 전이죠. 또 영주를 걷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책 읽어봤는데. 네, 그래서 그 책을 네. 써서 뭐 영주 사실 제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영주의 많은 지인들이 김수용 하면 영주를 걷다라는 책을 쓴 사람 이렇게 기억하신 분이 많고 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기양했으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 영주 많은 뭐 지역인들, 출향민들 대상으로 정말 영주를 걷길 프로그램을 저희 네. FM 주도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왔으니까 또 이제 제 전공이 기자니까 이제 언론 얘기 영주의 뭐 심층 깊은 언론 뭐 뉴스를 한번 다뤄보는 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보도국장님과 함께 하게 돼서 영주 FM도 네,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자님이 처음 함께 하시면서 영주 토파보기라는 코너를 네. 이제 맡아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 갈 건지 소개를 좀 부탁할까요? 뭐 통상적으로 뉴스라는 게 언론에서는 방송이 되고 뭐 신문에서는 그냥 할자로 맺혀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뉴스를 한번 다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살펴봄으로써 이 뉴스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런 소식이 왜 전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자세히 다루고 네. 살펴보는 그런 식의 관점에서 뉴스 다시 보는 관점으로 제가 한번 뉴스를 풀이를 해드리는 코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시민분들 굉장히 앞으로 관심 있는 네, 코너가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감사합니다.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얘기할 핫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뉴스를 다뤄볼 생각인데 네. 영주 사람 중에서 아마 영주가 뭐 당분 이래로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영주의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입니다. 네. 산업단지고 이틀 전에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에 대한 그 국회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주에 1만 명의 인구 이상이 아마 늘 거고 네. 기업이 아마 100개 이상 아마 들어올 수 있는 지금부터 가장 큰 이벤트죠. 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산업단지가 만들어 놓는다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작년에 산업단지가 허가가 났고 아마 올 8월 달, 9월 달부터 아마 산업단지 본격적인 조성 공사하게 됩니다. 아마 3년 정도 공사하게 될 텐데 3년. 그동안 영주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곳에 올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이잖아요. 네. 뭐 올해 내년에 뭐 100개 혹은 200개 기업들을 아마 다니게 될 겁니다. 아마 시장을 포함해서 기업 유치팀들이 다니게 될 건데 정말 오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되고 또 와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용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만 명의 인구가 는다라고 하면 직원은 최소한 4, 5천 명 정도. 물론 기업 숫자에 따라 다 틀리긴 하지만 그렇죠. 네.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함으로써 영주가 정말 새롭게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지역 지방의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주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나 도약의 발판이 아마 새로운 영주의 낌틀로 보자면 한번 띄어서 탁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주 영주의 가장 큰 핫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네. 하고 지금 뭐 박남서 시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실 이게 10여 년 전에 김주영 시장이 있을 때 일진 베어링이 유치되면서 처음에 이게 이렇게 단계 올라왔었는데 장욱현 시장 때도 뭐 산단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산단이 결정 났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서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아마 4, 5년 한 10년 정도 가면 영주가 과거 영주와는 아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제의 사업 설명회는 정말 그런 것들을 단초를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한 7분 응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지의 큰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기업 유치의 확약이 중요한 것 같고 네. 정말 가족들과 많은 분들이 와서 뭐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영주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인구가 또 유입될 수 있는 네. 정말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또 또 생각을 천만 해보네요. 다행히 생각하는 게 이 베어링 산업 자체가 특별하게 뭐 환경을 해치거나 뭐 그런 산업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영주가 좀 원만하게 발전할 수 네.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역민들 고용도 늘릴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응원하고 네. 지지하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뭐
그 시민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 국가산단이라는 얘기가 진짜 오래전부터 벌써 얘기가 나왔던 얘기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된다는 얘기냐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원래 이제 정부 일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금방 네.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한 10년 준비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거고 네. 또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터미기 공사를 시작하는 거고 터밀고 준비하는데 또 3, 4년 걸리거든요. 네. 실제로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되는 거는 앞으로 한 5년, 6년씩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뭐 80, 90 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또 영주가 멀리 차근차근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막 달리고 과속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기대감을 갖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그 영주시에서 뭐 저소득층에서 한 6,600가구에 대해서 네. 그 냉방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정말 아까 김선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폭염입니다. 폭염 너무 더워서 아마 지금 열대야가 한 30일 이상 아마 지속되고 있는 걸 정말 더워요, 알고 올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냉방비 지원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한 네. 사업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 돌아오면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뭐 다른 할 일 없으면 식료품 배달 트럭을 제가 큰 트럭을 사서 네. 몇 달에 돌아다니면서 식료품 배달하고 팔고 하면 좋겠다. 혹은 또 큰 세탁기 몇 대 들여놓고 그 빨래 해주고 빨래 걷어와서 빨래해서 빨래 배달하는 회사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좀 풀어갈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지역민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여름에 겨울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돌아가시는 네. 거죠. 그렇다고 집집마다 뭐 에어컨이나 세탁기를 냉장고를 뭐 다 설치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 최소한 냉방비 정도 5만 원 정도면 아마 이거 선풍기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을 정도 여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600세 되면 사실 영주의 저소득층 대부분이 그런 거고 또 8월 안에 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네, 하니까 네. 저는 뭐 영주의 노인 복지 차원 또 장기적으로 보자 영주의 전반적인 복지 차원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매년 꾸준히 또 겨울 되면 또 반대로 또 난방비 지원도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도 편안하지만 노인들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영주를 만드는데 전 또 박남석 의장님이 큰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영주의 무더위 쉼터가 164개라고 하는데 네. 이곳에도 특별히 또 냉방비 지원한다고 네. 하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있지 마시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에 가서서 같이 밥도 해 드시고 좀 시원하게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해 주는 데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걱정 때문에 틀기 겁나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냉방비 지원, 네, 참 좋은 지원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오래간만에 보는 좀 아름다운 뉴스가 네,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뉴스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우리 전해드렸던 내용 같은데 우리 무선마을 소식이 있네요. 또 반가운 소식이. 네네. 네. 그 전에 문화재청이었죠. 문화재청이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는데 영주가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보물하고 국보가 넘치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보물하고 국보가 넘치다 보니까 또 작은 문화재나 뭐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6, 7년 전이죠. 영주의 제1교회하고 그쪽에 그 뭡니까 영광이발소 정미소 그다음에 철도 간사 몇 군데가 등록 문화재가 됐어요. 사실은 지역에서도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이나 그런 뭐 개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 아주 뭐 군산 목포 같은 데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민이 살 때 뭐 국보나 보물이 있긴 하지만 뭐 부속사 있고 소서원에 있긴 하지만 영주의 지역민들이 보기에 영주 시내도 국보나 보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집에 바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문화재가 우리 곁에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선마을에서 오래된 고택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만죽제 고택과 해오당 고택이 두 곳이가 좀 오래됐습니다. 만죽제는 한 350년 정도 됐고 해오당은 15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만죽제 고택은 그 반남박 씨 집안이죠. 반남박 씨 집안에 처음 입양하신 분이고 지금 13대인데 13대 호수는 지금 살고 계세요. 네. 살고 계시고
그 살고 있는 집이 문화재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옛날에 문화재라고 하면 그냥 보기만 하는 문화재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재고 심지어 우리가 돈을 주고 민박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입니다. 그런 문화재들이 지방문화재, 경상북도 문화재에서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네. 됐으니까 국가에서 저희 말하는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도와주고 보존해주고 또 영주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우당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그 무섬에 살고 있는 예안김씨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집입니다. 규모로서 명주에서는 아마 규모로서는 가장 큰 한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해우당이라는 게 바다 해자 어리석을 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인 집이란 뜻이죠.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 본인의 심정을 아마 적은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이 한 달 동안 놀러 왔다가 그 집에 네. 당호를 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현판에 해우당 고택, 해우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흥선대원군이 써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집은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지만 그 앞쪽에 사랑채를 지금 무섬마을의 관리사무소, 무섬마을을 순찰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5분들이 거기서 이제 뭐 쉬기도 하고 또 가끔 주무시기도 하고 해서 뭐 그럼 또 유지가 되는 그런 집들입니다. 물론 주인은 뭐 외지에 나가 있긴 하지만 가끔씩 오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은 해우당에 하룻밤 잔 적이 있었는데 150년 된 한옥은 돈이 있어야 자는 게 아니라 호텔이 아니니까 네네. 정말 주인 알고 잘 알면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택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 특히 만죽재 고택이나 또 사람이 살지 않지만 네. 해우당 고택이 우리가 좀 문화재를 좀 더 친숙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그게 또 지방도 아니고 국가에서 민속 문화유산을 지정해 주는 것도 아마 영주로서는 아마 큰 뉴스가 아닌가 네. 생각 싶어요. 그리고 또 지난 2019년에 아시지만 개헌고택이 지정됐는데 네. 개헌고택은 또 영주댐이 생기면서 평균적으로 이건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해서 사실은 지금 사람이 어제 가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또 여기 만죽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아마 둘러보시면 아마 문화재를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영주에서도 그전에 보던 국보나 본물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도 이런 좋은 문화재나 어떤 유물들이 있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는 저는 아주 빅뉴스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 뭐 무섬마을 갈 때마다 만죽재 해우당 앞을 잘 지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네. 또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몰랐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가면 또 새롭게 느껴질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상세하게 또 세부적으로도 또 세상의 한번 모든 것이 봐야 이제 될 것 아는 같아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서 네. 고택 참 좋아해서 저도 지금 뭐 고택에 살고 있긴 하지만 오래된 고택의 정치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또 요즘같이 열대야에 고택에서 하룻밤 주무시면 또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뭐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만죽재 같은 데서 고택 같은 데 하룻밤 주무시는 것도 좋거라 생각하고 또 문화재에서 하룻밤 잔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한번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옥이 주는 정취가 네, 정말 그렇습니다. 또 남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이제 심사가 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네, 지난 6일이니까 그 8월 6일에 심사를 했고 심사한다고 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결과는 보통 이제 사실은 1년, 2년 걸립니다. 또 왜냐하면은 걸리는군요. 그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논의도 하게 되고 네. 또 논의해서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해서 좀 집을 보수해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사실 문화재 굉장히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화청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은 조직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길게는 한 3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네. 심사 왔다 가면 뭐 문화재 지정되는 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빨라야 1년, 길면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어쨌든 확정되는 좋은 소식은 조금 더 그렇죠. 기다려 나중에 봐야 될. 뭐 1년 후에 또 네.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에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주 토파보기 시간 그 앞에서 살펴본 뉴스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김수종 기자님께서 전달을 해 주셨어요. 시민분들이 귀 기울여 들여 주실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참여하시면서 전해 주시는 거죠? 네, 매주 제가 영주에 대한 네. 뉴스를 다시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뉴스나 좀 심각한 뉴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토론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영주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였습니다. 영주 FM 보도국장 네, 김수종 기자와 영주 토파보기 코너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해서 오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주 부성면에 위치한 아르떼 뽀레.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여름방학 캠프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을 경험해주기 위해 열린 연극 캠프.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초등학생 고학년 25명의 아이들이 모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주도 이제 10만의 벽이 아슬아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 소외 지역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예술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문화를 친구들이 접할 기회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술 중에서도 연극이라는 혼자선 할 수 없는 연극을 통해서 친구들이 모르는 다양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의 멋진 공연을 만들다 보면 또 친구들만의 질서와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캠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 지역을 찾는 사람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기획된 이번 캠프. 특히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연극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수업은 우리나라 대표 마이미스트 이태건 강사와 함께 마임으로 몸의 감각을 깨워보는 시간입니다. 3번. 그러면은 누가 손 들고 얘기해봐.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 뭐가 달랐지? 손 모양. 손 모양이 어떻게 달랐지? 그게 어떻게 했지? 1번은 그냥 손 딱 피고 있는 거. 맞아. 2번은 좀 클라이밍 하는 둥글게 것처럼 했어. 이렇게 끌고. 맞아. 3번은 좀 주먹을 쥔 것처럼 하고 여기 이렇게 할 때 손을 폈어. 맞아. 이게 옆에서 보여야 잘 보여. 한번 여러분 옆에서 보라고 내가 읽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맞나 틀리나? 1번은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손 다 피고 했어. 손을 다 피고 했어. 무조건. 2번은 둥글게만 했어. 둥글게. 그러니까 클라이밍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3번은 이제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했어. 어떻게 했냐면은 벽에 앉았으면 구부리고 있다가 벽에 닿을 때만 폈어요. 빼면은 다시 둥글 피고 이렇게. 우와, 진짜 모르겠어. 이러니까 제일 있는 거 같지? 잘 보이지? 이번에는 온몸으로 마임의 재미를 느껴봅니다. 마치 인어공주가 된 것처럼 열심히 헤엄쳐 보는데요. 이런 움직임 여행 놀이가 낯설면서도 즐거운 아이들. 처음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과도 어느새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데요. 이게 바로 마임의 매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대상으로 마임 체험 수업이고요. 예를 들면 벽짚기나 제자리 걷기 같은 아주 간단한 마임 기술을 알려주고 또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신체 활동 많이 유발시키는 거고요. 서로 또 편에 가까워지는 기회도 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마임 배웠던 걸 활용해서 응용해서 마임 작품 만들기 간단한 팀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마임으로 몸도 풀었으니 이번에는 사물을 이용해 상상력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이건 뭐야? 역도 역기야. 액션. 이건
주어진 사물로 자유 연기를 해보는데요. 우리 아이들 참 잘하죠? 굉장히 짧은 이번에는 동화 속의 한 장면을 구현해보는 시간입니다. 2명밖에 안 나오는 장면을 정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등장.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보니 조별로 모여서 활동해보기로 했는데요. 준비된 소품을 적절히 이용해 씬을 구성하는 게 이번 수업의 핵심. 어떤 동화에 어떤 장면을 표현하면 좋을지 아이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 배운 걸 응용하면 된다는 선생님의 조언에 힘입어 아이들이 직접 등장인물부터 대사, 소품까지 정해보는데요. 과연 어떤 무대가 탄생했을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될 거야. 레디 여기 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잘라봐요. 뭐지? 별이 자르지 마세요. 별이 자르지 마세요. 아 됐어요. 그냥 빨리 잘라요. 애들 배고프겠다. 빨리 자릅시다. 맛있게. 와 곰이다. 와 곰이다. 야야야. 자 멈춰. 잠시만 앉아주세요. 동화 속 한 장면 구현하기를 했는데요. 흥부와 놀부를 책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흉내내어 보니까 참 재미있었어요. 동영상으로 보던 걸 실제로 보니까 참 재밌어요. 연극을 하면 좀 부끄러워하는 편인데 근데 연극하면 친구들도 다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기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많이 하면서 재밌고 막 그랬어요. 캠프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드디어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마임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언어가 없는 연기가 특징인 마임은 보는 이들의 상상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그 매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직접 경험하며 우리 아이들은 한 뼘 더 성장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되게 뜻깊었으면 좋겠고요. 마임은 대사가 없어서 보는 사람이 많은 상상을 해야 돼요. 그게 관객들한테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요. 그런 활동이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클릭 영주인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은 영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청년새마을연대 우영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로 환영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 새마을회 회장님이신데 오늘은 제가 또 청년새마을연대 회장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네요. 먼저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영주시 새마을회에 회원 단체가 네. 영주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분회회가 있고 네. 직장공장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문고가 있고 이번에 새마을 청년연대는 거기 회원 단체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시 새마을회 회장이라는 직함이 정확한 거고 네. 그 새마을 청년 새마을회의 회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주시 새마을회 우영선 회장님이 맞으신 거고, 그 밑에 산하로 여러 이제 또 단체가 있고, 청년 새마을연대 또 별도 회장님이 또 네.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청년 새마을연대, 영주에는 처음 생긴 건가요? 네, 처음 생겼습니다. 네.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이제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고 네. 영주가 9번, 10번째쯤 단체가 결성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전국 어디서나 청년이 필요하니까 네. 영주도 청년 새마을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달에 발대식을 가졌었습니다. 네. 자, 청년이라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게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뭐 청년이라고 하면 뭐 20대, 30대인데 지금 20대, 30대 청년이 없으니까 45세까지, 25세부터 네.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칭하고 네. 그래서 25세부터 45세 사이의 청년들을 모으고 있어서 남녀 공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25세에서 45세까지 우리 청년 새마을연대 가입하실 수가 있고 네. 이번에 이제 발족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회원분들이 한 몇 명 정도로 네, 이곳저곳에 시작하나요? 소개를 좀 받아서 26분이 네. 다행히 오셔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26분이 이제 처음 시작에 네. 발을 떼셨군요. 네. 자, 그러면 뭐 우리 영주시 새마을회에 또 여러 단체가 있긴 합니다만 청년 새마을연대에서는 이제 앞으로 또 젊은이들이 모인 곳이니까 해야 될 활동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될까요? 그 전에 먼저 그 청년 새마을 연대라는 것을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청년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5세부터 45세인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의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칭하고요. 새마을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근면자조 협동의 기본 정신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운동이 새마을이고요. 네. 연대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 연대라서 그래서 청년 새마을 연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청년들이 그 기존의 영주시 새마을회의 기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안전문화시민활동, 세대 지역 계층 간 교류활동, 뭐 공동체 회복운동, 기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참여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 새마을이 그 생명운동, 공동체운동, 뭐 해외 봉사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생명운동이라 하면 뭐 탄소 중립 실천, 뭐 나무 심기, 뭐 자원 재활용 이런 것들이 생명운동이고, 그다음에 공동체 운동은 뭐 우리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누기, 방범 활동 이런 것들을 공동체 운동이고, 해외 봉사 활동은 그야말로 해외 봉사 활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네. 활동할 계획입니다. 우리 새마을회가 진짜 하시는 일이 지금 듣다 보니까 정말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봉사활동 뭐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새마을 정신 하면 저는 사실 이 노래 알거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 노래 저는 이제 아니까 이게 청년을 넘어섰나 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25세 같으면 이 노래 아는 청년들 있던가요? 없습니다. 거의. 진짜 없어요? 거의? 네, 좀 20대는? 짧고 네. 하지만 좀 없어서 잘 들어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70년대만 해도 글자 그대로 우리가 뭐 잘 살기 운동 뭐 이렇게 할 때는 새마을 운동이 아주 흔히 있지만 지금은 MZ 세대들은 거의 뭐 생소하죠. 야, 너무나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노래인데 20대는 진짜 못 들어본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아직 젊은 MZ세대들에게는 새마을 운동이나 새마을 정신이라는 게 좀 생소할 것도 같거든요. 그 회장님이 보셨을 때 청년들에게 이 새마을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을까요? 사실 이렇습니다. 그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잘 살자, 뭐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자, 뭐 이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MZ 세대들에게 생소해요.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지난 3년간
이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재난이 끊이지 않고 네.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 재해는 점점 뭐 다양화, 대형화 뭐 이렇게 되는 추세고 하물며 지금은 전쟁까지 인간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거든요. 또 국내에서 봐서는 뭐 이태원 참사, 화정동의 뭐 아파트 붕괴, 화성 공장의 화재, 또 뭐 최근에 또 차량 돌진 사고 이런 게 너무나 쉽게 소중한 자산과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들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행복할까? 나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에게는 인정이 넘치는 봉사의 손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돕는 연대와 협력의 힘은 공동체를 지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새마을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함께 잘 살기 위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아마 이에 그 MZ 세대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원동력이다라는 말씀이 참 크게 와닿네요. 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분들도 이제 진짜 손발 걷고 함께 또 나서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고 영주시 청년들이 이제 26명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새마을회 전체 회원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은 소수의 인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장님으로서 어떤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실제 이제 청년 참여 확대라는 것이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의 한 80% 정도가 50대 이상의 장년과 노년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청년의 비율은 한 3% 정도에 불과해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슨 자율성, 뭐 독립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된 의사결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청년 새마을 연대들을 참여하는데 독려시킬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독려하려고 합니다. 네. 홍보 측면은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청년 연대의 활동들을 선전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노출 빈도를 이렇게 높임으로써 새마을에 대한 이미지를 익숙해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영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홍보 또 청년 정책 또 뭐 이런데 청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또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새마을 청년연대 활동과 함께 홍보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측면인데요. 제가 이제 홍보 측면, 동기부여 측면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전공이 마케팅이라서 예, 기존에 이제 50, 60대 새마을 회원들과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나 인맥을 이렇게 형성해서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네. 그들과 뭐 멘토 멘티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서 사회 초년생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커리어와 자기 개발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맞아요. 조금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무슨 뭐 함께 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청년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실천하는 청년들. 또 뭐 다가올 좋다. 미래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네. 또 청년들. 네. 뭐 이렇게 해서 차세대 새마을 지도자가 될 분을 환영합니다. 네. 역시나 마케팅 전문가다운 네. 말씀이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마음만 움직이면 뭐 그 이후의 일은 사실은 쉬워지는 일 같거든요. 그런 동기부여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우리 연대에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러기를 한번 바라를 보고요. 자, 지역사회하고 우리 청년 새마을 연대 이제 영주시와 연대가 앞으로 잘 협력해 나가야 될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서로 연대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청년 연대의 무대를
적극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안들을 청년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마을 청년연대가 홍보 측면에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사회와 청년연대가 주기적으로 어떤 만나서 뭐 세미나 형식도 좋고 어떤 형식으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지역 사회가 마주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뭐 문화행사, 축제 등을 청년연대와 함께 논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감, 뭐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사회와 청년연대가 아무래도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자리들이 생기다 보면 또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요즘에 이제 뭐 어른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이제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은 아까 자율성 뭐 이런 거 독립성 이런 거는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좀 역으로 또 표현하면은 너무 이제 뭐 개인주의다 이런 부분들을 또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청년들에게 이 봉사단체잖아요. 우리 새마을회는 여기에서 청년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이렇게 좋은 리더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스스로 좋은 리더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동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게 기업이 되든 사회단체가 되든 뭐 무슨 시가 되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수익을 내거나 인지도를 높이는 또는 다양한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리더는 무엇일까요? MZ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이나 리더의 지시를 중요시하면서도 자율성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지금 이 시대에는 공동체를 이끌고 발전시킬 능력 있는 리더,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네. 성공한 리더로 각광받는 이유는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연대에서도 앞으로 능력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면서 정말 새마을회를 또 대표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한번 희망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청년 새마을연대 이제 뭐 금방 발족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청년 새마을연대가 우리 영주시를 이렇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네.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운동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새마을 운동이었고 그 중심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이념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또 빈부격차 등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해서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난날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청년 새마을 지도자들이 뛰어난 역량과 지도력으로 새마을과 우리의 내일을 바꿔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 새마을연대 26명의 친구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자부심이 쫙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영주시를 그렇지.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리고요. 좋겠습니다. 네, 진짜 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영주 FM에 나오셔서 우리 청년 새마을연대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또 저희도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아까 유튜브 통해서 홍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영주시 청년들에게 홍보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 새마을은 핵심적인 과제가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새마을 운동 그리고 창의적 혁신적 지도자 양성이 우리 핵심 과제입니다. 그중에 우리 청년 새마을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명이 시작했지만 앞으로 260명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우리 새마을회에서도 반드시 청년 새마을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25에서 45살까지 우리 청년분들 많은 관심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영주시의 또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이 저도 이렇게 막 샘솟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 회장님의 열정에 또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에서 이 새마을회를 위해서 얼마나 앞으로 또 애써주실까 또 믿어보게 됩니다. 자, 앞으로 청년새마을연대 다양한 활동 기대하면서 우리 우영선 회장님 오늘 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네네네. 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황용필 교수가 지은 세상이 청년에게 말하다라는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생에 있어서 과정이 얼마나 충실했는지는 오로지 그 결과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었느냐 말해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과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우영선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수식어가 참 많은 날이었습니다. 말복이었고요. 또 광복절 전날이었어요.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 하루 종일 택배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택배 없는 날이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평소에 잊고 지내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택배 기사님들, 그리고 나라를 지켜준 우리의 순국 선열들, 그리고 더운 날씨를 잘 버텨내고 있는 제 자신까지도요. 자, 오늘은 이런 고마움을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먼저 그 마음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주 FM 방송 영주가 좋아 항상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주가 좋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영주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선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친구야,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 괜찮아. 자동차는 교차로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춰야 돼. 하지만 우리가 키가 작아서 차들은 우리가 잘 안 보인대. 차들이 우리를 못 본다니까 더 무섭네. 키 작은 어린이는 교차로의 사각지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지켜주세요. 할 때는 잠시 멈춰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공동체 라디오방송협회와 TVN 한국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숙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